깊은 밤,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나요? 수없이 흩뿌려진 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어쩐지 우리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가 알퐁소 도테가 남긴 짧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별입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도시가 아닌 조용한 산속 목장에서 시작됩니다. 양을 지키는 한 젊은 목동, 그리고 어느 날 밤 그에게 찾아온 잊을 수 없는 순간, 아무도 없는 산 위에서 별빛 아래에서 마주한 감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간 꿈이었을까요? 오늘 그 고요한 밤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리브롱산에서 양을 치던 시절, 나는 몇 주 내내 사람들 그림자조차 보지 못한 채 목초지에서 나에게 라브리와 양들과 함께 지냈답니다. 이따금 약초를 캐려고 몽드리르산의 수도승들이 지나가기도 했고, 피에몽 지방 숫장이들의 검은 얼굴이 눈에 띄기는 했지요. 하지만 워낙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라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말도 없었으며, 심지어 말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잃어버린 사람들 같았어요. 그러니 저 아래 마을이나 도시에서 요즘 화제거리가 무엇인지는 알 리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보름마다 보름치 식량을 갖고 언덕길을 올라오는 우리 농장 노새 방울소리가 들리고, 어린 심부름꾼 아이의 쾌활한 얼굴이나 노라드 할머니의 붉은 머릿수건이 언덕 위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면 나는 정말이지 너무나 기뻤답니다. 누가 영세를 받았는지, 누가 결혼했는지 저 아래 마을 소식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뭐니 해도 내가 제일 관심 있던 건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입니다. 사방 백리 안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 소식이었어요. 축제나 밤샘 파티에 자주 가는지, 여전히 새로운 젊은이들이 자주 찾아오는지 별로 관심 없는 척하면서 물어서 알아내곤 했지요. 산에서 양을 치는 초라한 신세인 주제에 그런 건 알아서 뭐 하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나는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예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보름치 식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은 시각까지 노새가 안 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침나절에는 대미사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심때쯤에서 한바탕 폭우가 쏟아졌고, 나는 길이 안 좋아서 노새가 길을 못 떠났나 보네라고 중얼거렸어요. 오후 3시쯤 되니까 하늘이 씻은 듯 개면서 산은 물기와 햇빛으로 반짝였어요. 그런데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불어난 시냇물이 콸콸 흘러가는 소리 사이로 노새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부활절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만큼이나 맑고 경쾌했어요. 그런데 노새를 끌고 온 것은 머스마이도 아니고 노라드 할머니도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우리 아가씨였어요. 오 맙소사, 아가씨가 몸소 버들 바구니들 사이에 몸을 꼿꼿이 세우고 소낙비가 지나간 뒤에 시원한 산바람에 뺨을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인 채 나타난 거예요. 머스마이는 알아누웠고 노라드 할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식들 집에 가셨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노새 등에서 내리면서 그 모든 걸 알려주었지요. 그리고 길을 잃어서 늦었다고도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꽃 모양 리본에 반짝거리는 치마와 레이스 장식 등 주일 복장으로 치장한 아가씨 모습은 덤불에서 길을 찾아 헤맨 게 아니라 어디 무도회라도 갔다가 늦은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아, 정말 어찌나 귀엽던지 아무리 쳐다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아가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거든요. 양떼들이 평지로 내려가 있는 겨울철에 내가 저녁을 먹으려고 농장 집 안으로 들어가면 어쩌다 아가씨가 생기발랄하게 식당을 지나가는 모습을 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하인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언제나 예쁘게 치장한 채 좀 도도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가씨가 바로 내 앞에 오로지 나를 위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겠어요? 아가씨는 바구니에 들어있던 식량을 다 꺼낸 다음 신기하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가씨는 예쁜 나들이 옷 치맛자락이 행여 더럽혀질까 살짝 들어 올리며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더니 내가 잠자는 곳 양가죽가 짚을 깔아놓은 구유,
벽에 걸린 커다란 내 외투, 내 지팡이, 푸싯돌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모든 게 다 재미있었나 봐요. 정말 여기서 사는 거야? 불쌍해라. 항상 혼자 있으니 얼마나 심심할까. 뭘 하고 지내요?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아가씨, 당신 생각을 한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어요. 그렇더라도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찌나 당황했는지 단 한마디 말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가씨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이짓궂은 아가씨가 심술궂은 질문으로 나를 더 당황하게 만들면서 재미있어 했거든요. 애인이 자주 만나러 와요? 그 애인은 분명 황금양일 거야. 아니면 산꼭대기만 뛰어다닌다는 요정 에스테렐이거나. 그런 말을 하고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예쁘게 웃는 모습이나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듯 서둘러 떠나려는 모습이나 아가씨가 바로 에스테렐 요정 같았습니다. 안녕 목동님.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그러더니 빈 바구니를 노새등에 싣고 아가씨는 떠났습니다. 아가씨가 비탈진 오솔길로 모습을 감추자 노새 발굽에 차여 구르는 조약돌 하나하나가 내 가슴 위에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 소리가 아주 오래오래 계속 들려왔지요. 그리고 해질 무렵까지 나는 마치 잠에 취한 듯 움직일 엄두도 못 내고 그냥 그렇게 서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꿈쩍하면 꿈에서 깨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 골짜기 저 깊은 곳까지 푸른빛을 띄었을 때, 그리고 양들이 매에 울면서 우리로 들어가려고 서로 몸을 밀쳐댈 때였어요. 비탈길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아가씨가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좀 전에 생글거리던 모습이 아니라 흠뻑 젖은 몸으로 추위와 무서움에 달달 떨고 있었어요. 저 언덕 아래 소르그 강물이 소낙비에 불어났는데도 물 위에서 건너려다 물에 빠질 뻔한 것 같았어요. 문제는 한밤중 이 시간에 농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데 있었지요. 지름길을 아가씨 혼자 찾을 수 있을 리 만무했고 나는 양떼들 곁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한다는 생각에 특히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아가씨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나는 있는 힘껏 아가씨를 안심시켰어요. 아가씨, 7월의 밤은 짧답니다. 잠시 고생하면 됩니다. 나는 소르그 강물에 흠뻑 젖은 아가씨의 발과 옷들을 말리기 위해 급히 큰 불을 피웠어요. 그런 후 아가씨 앞에 양젓과 양젓 치즈도 갖다 놓았어요. 하지만 가엾은 아가씨는 몸을 말릴 생각도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가씨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보니 나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밤이 찾아왔어요. 산 위로는 먼지 같은 뿌연 햇살과 희미한 석양빛이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나는 아가씨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쉬도록 해주었어요. 깨끗한 집 위에 질 좋은 새양 모피를 깔고 아가씨에게 잘 자라고 인사한 뒤 문 밖으로 나왔어요. 사랑의 불길이 내 피 속에 훨훨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어떤 나쁜 생각도 들지 않았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보증해 주실 거예요. 우리 안, 그녀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양들 곁에서 주인집 따님이 다른 그 어떤 양보다 소중하고 새하얀 양처럼 내가 지켜주는 가운데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었지요. 이제껏 하늘이 그토록 그윽하고 그토록 밝게 빛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양 우리의 문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잠을 이룰 수 없던 모양이었어요. 양들이 몸을 뒤척일 때마다 짚이 바스락거렸거나 아니면 양들이 꿈을 꾸면서 매매 소리를 냈던 모양이지요. 아가씨는 불 곁으로 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가씨가 다가오자 나는 내 암염소 모피로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고 불을 더 환하게 지폈어요. 그런 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야외에서 별빛 아래 밤을 보낸 적이 있다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 거예요. 그럴 때면 샘물은 보다 더 맑게 노래하고 연못들은 작은 불꽃들을 밝히지요. 산의 모든 정령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대기 속에서는 마치 나뭇가지들이 자라나는 소리, 풀잎이 쑥쑥 자라는 소리인 양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뭔가 스쳐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낮이 생물들의 삶이라면 밤은 사물들의 삶이지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아가씨도 오들오들 떨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나한테 꼭 달라붙었어요. 한 번은 길고 구슬픈 소리가 저 아래 반짝이고 있는 연못 쪽으로부터 우리가 앉아있는 쪽으로 물결치듯 올라왔어요.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로 소리나는 쪽을 향해 떨어졌어요. 마치 방금 들은 구슬픈 소리가 그 소리와 함께 빛을 이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저게 뭐예요? 스테파네트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아가씨. 나는 성호를 그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도 성호를 긋더니 깊은 생각에 잠겨 잠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물었어요. 목동들은 마법사라던데 사실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하지만 우리는 여기 별 가까이서 살고 있으니까 저 평지의 사람들보다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알고 있지요.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손으로 턱을 괴고 양가죽을 둘러쓰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의 목동 같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별이 많지?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많은 별은 본 적이 없어. 저 별들 이름을 알아요? 물론이지요, 아가씨. 자, 보세요. 우리 머리 바로 위에 있는 게 생자크의 길 은하수이랍니다. 프랑스에서 곧장 스페인까지 이어지지요. 사라센인들과 전쟁을 할 때 갈리시아의 생자크가 용감한 샤를마뉴 대왕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 표지로 삼은 거랍니다. 좀 더 먼 곳을 보면 영혼의 큰 곰자리가 있어요. 4개의 수레바퀴가 반짝이고 있지요. 그 앞에 있는 3개의 별이 3마리 야수이고 3번째 별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별이 마차꾼이랍니다. 그 주위로 마치 별들이 비오듯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세요? 저건 하느님이 하늘나라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영혼들이랍니다. 조금 더 낮은 곳에 있는 게 갈키옥은 3명의 왕오리온이랍니다. 우리들에게 시계 역할을 하지요. 저걸 보기만 해도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아래쪽 남쪽에 장트 밀랑이 빛나고 있습니다. 천체의 횃불이라고도 부르지요. 저 별들을 두고 목동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어느 날 밤 장드 밀랑이 3명의 왕과 병아리장 황소 자리의 6별과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병아리장은 성질이 급해 제일 먼저 길을 떠나 윗길로 갔지요. 저길 보세요. 저 하늘 한복판 높은 곳에 있지요. 3명의 왕은 지름길로 해서 병아리장을 따라잡았어요. 하지만 게으른 장드 밀랑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뒤처지게 되자 화가 나서 그들을 멈춰서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졌답니다. 그래서 3명의 왕을 장드 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르는 거지요. 하지만 별들 중에 뭐니 해도 제일 아름다운 건 바로 우리들의 별인 양치기별이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양떼를 몰고 돌아올 때 우리들 앞에서 빛나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 부릅니다. 프로방스의 피에르 토성 뒤를 쫓아가서 7년 만에 한 번씩 결혼을 한답니다. 뭐예요? 별들이 결혼을 한다고. 그렇답니다, 아가씨. 그런데 내가 별들의 결혼에 대해 설명을 하려는 순간 나는 무언가 상큼하면서도 가냘픈 것이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리본과 레이스와 물결치는 머리카락이 가볍게 부딪혀 사각 소리를 예쁘게 내며 잠으로 무거워진 아가씨 머리가 살짝 내게 기댄 것이었어요. 아가씨는 날이 밝아 하늘의 별빛이 흐려질 때까지 그렇게 꼼짝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나는 아가씨가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내 존재 저 깊은 곳에서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제껏 내게 선한 생각만을 주었던 이 밝은 밤의 신성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으로는 별들이 마치 수많은 양떼들처럼 유순하게 소리 없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저 별들 중에서 가장 가냘프고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키를 잃고 내려와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몇 번이나 생각하곤 했답니다.